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조선 시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후기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가자. 자, 조선 후기에 이제 사상하고 문화 쪽을 살펴볼 텐데요.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와서는 실학이라는 게 대두가 됩니다. 실학은 뭐예요? 실제로 필요한 약물이죠. 생활에 필요한 약물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 갔던 청나라를 왕래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실학이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서적 편찬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도를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성리학에 대해서 성리학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성리학만 정통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기론 논쟁은 이왕이 얘기하는 주리론과 이 중심의 주기론 어느 게 맞느냐 하는 이기론이 있었고요. 이는 뭐예요? 이는 우주 만물의 원리, 그 다음에 기는 만물을 형성하는 재료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황은 주리론, 그 다음에 이는 주기론 해서 여기 이기론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락 논쟁이라고 해서 호론이라는 것은 이제 인물 성이론, 그러니까 인간과 물건은 성질이 또 다르다 하는 것이고, 낙론은 인물 성동론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론은 위장척사에 영향을 주고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호론이 있었고요. 낙론은 한양과 경기지방에서 낙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북학파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낸다고 그러면은 나 모르겠어요. 저 시험 내시는 분들의 자제를 조금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는 계시면은 좋겠죠. 네. 그래서 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문난적으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합니다. 윤휴와 박사장을 처형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리학이 위태로워지니까 굉장히 강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양명학이 등장을 합니다. 양명은 정제두라는 분에 의해서 양명학이 이제 재창이 되는데 이 양명학이라는 건 지행합일성,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아야 된다 하는 지행합일성, 그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명학이 이때 들어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학, 아까 얘기했죠. 실학은 성리학만 강조하다가 이제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실학인데요. 실학은 크게 이제 중농파와 중상파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농파는 이제 농업에 관한 것들은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중상파는 이제 상업을 강조하는 것인데, 중농파를 대변하는 분들의 유명한 분들을 보면 이제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형원은 균전론을 주장을 했어요. 균전론은 뭔가 하면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한다 라는 것이 균전론입니다. 그래서 유형원은 반개수록을 저수를 했죠. 네.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전론은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매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리고 성호사설을 접수했던 분이고요. 근데 정약용은 이제 여전론에서 정전론으로 이제 바뀝니다. 정전은 우물정자처럼 생긴 토지를 우물정자로 나눠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공동경작을 해서 그걸로 비용을 충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땅은
뭐라 그럴까요? 공동 경작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땅은 나오는 거는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정약용의 정정론입니다. 그 정약용은 책도 많이 썼죠.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엄신서 같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들이 숙지해야 될 것들, 경세유표는 제도개혁의 원리, 그 다음에 흠엄신서 같은 경우는 법률서 해서 이런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정약용 천재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이에 비해서 이제 중상파들, 상업을 이제 중시하는 사람들은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같은 사람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유수원은 그 우서를 저술했는데요. 그 선비,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이 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용 경우에는 임하경륜, 의사문답 같은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이제 기술 혁신을 해야 된다. 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문벌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서를 주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상업 쪽도 상당히 머리들이 많이 깨게 되죠. 그 다음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은 열하일기, 양반전, 호질 이런 것들을 쓴 분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유통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양 문물들을 도입을 해서 거기가 우리보다 좀 나니까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박재가의 경우에도 이 소비를 통해서 생산을 증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소비 주도 성장이죠. 이분은 이제 북학위를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상파와 중농파 이렇게 실학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변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적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를 기술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긍익의 연려술기술,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역사책이죠. 그 다음에 한치운의 해동역사는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까지. 그 다음에 이종휘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이쪽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의 역사를 쓴 거죠. 발해고에서 많이 들었죠. 유득공의 발해고, 남북국이란 말을 처음으로 썼다는 이 발해고입니다. 앞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발해고가 유득공에 의해서 이 조선 말에 나왔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서로는 이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그 다음에 정약용의 아방강력고, 이중환의 택리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이제 정상기에 넘겨야 되는데 지도는 정상기에 이제 동국지도, 요것은 축적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인쇄본이죠.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지금 원본이 그렇게 한번 저 보니까 텔레비에 한번 나왔대요. 그죠? 몇십억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이 나왔는데 이거는 인쇄본이라서 많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로서 굉장히 크게 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어에 관한 것들도 이제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라든가 유희가 쓴 업문지, 그 다음에 이유봉의 고금성림 같은 출판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김정희의 금석과 안록, 이것은 뭔가 하면은 금성문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그리고 정약전의 자산어보, 흑산도 연의 어류
관한 책이죠. 네, 그 다음에 홍봉헌의 동국문헌비고, 이것은 제도 연혁과 내용 정리한 백과사전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이제 그 세종 때 그 과학기술이 있었다고 그러면 후기에 들어와서는 네덜란드에서 표류했던 벨테브레, 한국 이름을 박연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하멜, 표류해서 왔던 하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 해서 과학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하고 하는데, 이걸 북학파가 이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에서 화폭, 천리경, 자명종, 천주시리 같은 책들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그만큼 청나라하고 조선은 많이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천문학에 관한 것은 이제 그 김성문의 지구자전설, 홍대용 지구자전설, 그 다음에 무한우주론, 이런 것들이 천문학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인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역법으로는 이제 그 김육의 건의에 의해서 시언역이 도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이제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전도, 요거는 마테오 리치가 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들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학에 관한 것은 허준의 동의보감, 그 다음에 정약용의 마가회통, 그 다음에 그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이 있는데요. 허준의 동의보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정약용의 마가회통은 홍역치료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동의수세보원은 이재마가 쓴 동의수세보원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사상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뭐 이런 거 있죠.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해서 그 체질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책들도 보면은 이제 신속의 농가집성,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같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책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계도 이제 그 거중기, 그 다음에 한강 배다리, 이거는 수원 화성을 건립할 때 정약용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중기, 한강 배다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민문화도, 서민들도 이제 유흥이라기보다가는 뭐라고 할까요? 놀거리죠. 예,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판소리가 있었어요. 판소리를 신재효가 6마당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마당으로 정리한데, 6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가로치기 타령, 이렇게 해서 6마당으로 정리를 하는데, 뭐 6마당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6개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탈놀이, 다른 뭐 봉산탈춤이라든가 아니면 하회탈춤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양반들을 풍자하는 그 탈놀이가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 소설로는 이제 허균의 홍길동전, 그 다음에 춘향전, 토끼전, 심청전 같은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허균의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설시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죠? 조금 분망해지고 있다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 한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 같은 것들이 한문으로 써지게 되죠. 그래서 한글로 써지는 것도 있지만 한문으로 써지는 것들도 많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인왕제색도
요거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는 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의 금강전도 요거는 리움미술관에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 뭐 이거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잖아, 그죠? 이거 누가 그린 건지. 그 다음에 김득신 이런 사람들은 민화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 그림도 많이 그려졌어요. 저 책과 더불어서. 서예로는 이제 김정희의 주사체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은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웅장해요. 보면 고려 시대에 비해서 뭐 당연히 웅장할 수밖에 없죠. 저 조선 시대로면은. 그래서 그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걸로 보면 김제 금산사의 미륵전, 구례화엄사의 각황전, 그 다음에 보은 법주사의 팔상전, 그 다음에 수원 화성, 논산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그 다음에 경복궁의 근영정 정회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분홍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 농민들이 돈을 내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뭐 그렇다고 경복궁의 뭐 근정전의 경회루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 사찰에 세워지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조백자는 청화백자가 유행하게 되죠. 청화백자가 유행합니다. 자, 요거는 보면은 그 청화백자와 그 백자, 그래서 주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만 뺐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의 풍속도, 그 다음에 거중기는 이제 그 큰 돌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기계죠. 그래서 그 정약용이 만들었다는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 요거 몇 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조선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근대시대, 고종이 즉위하면서 시작되는 근대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